사실 삼성전자 하면 사물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동안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한 적은 있어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흔히 IoT라고 하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애완견, 나무, 가방, 책상, 의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침대가 사람이 자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실내등을 켜거나 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갈 때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거나 또 내려가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켜진다거나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을 때 자동으로 환기가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사물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판단 능력이 있어야겠죠. 판단 능력이 있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반도체이고요. 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10년 후에는 세계 1위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도 빠질 수 없죠. 서버에는 서버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들어갑니다. 서버 D램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선 인터넷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무선 인터넷은 앞으로 5G로 갈 겁니다. 5G 통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Io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보안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엉뚱하게 작동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본격적인 5G와 IoT 시대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SK가 보안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안칩은 그동안 CPU나 AP에 내장이 됐었습니다. 별도의 보안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꼽사리로 껴 들어갔었던 얘기죠. 왜냐하면 중요성이 그동안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무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독립적인 보안칩을 개발을 했고요. 그 보안칩은 보안 등급이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 등급을 우리가 흔히 CCEAL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내놓은 보안칩은 6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IoT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기술이 아직은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무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됩니다. 오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불안전해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쓰는 인터넷도 웬만한 건 다 유선으로 합니다. 특히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선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유선과 무선의 인터넷 품질 차이는 아직까지는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IoT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빛의 속도로 반도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무선 기술이든 반도체 기술이든 발전을 할 것이고 언젠가는 IoT 시대가 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인간의 특성상 IoT 시대는 올 겁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번 달에 삼성전자에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비스포크 냉장고를 21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내부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식품의 종류와 유통기한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우유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유통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재료 역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요리할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그 식재료가 날짜가 지나서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주변에서 이런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극소수만이 이런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oT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IoT는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IoT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 10년도 더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최첨단 시대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자, 자율주행 역시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든 IoT든 최소 10년은 지나야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등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상용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5단계라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IoT 역시 20년 후에는 우리 생활에 일상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을 겁니다. 결국엔 IoT든 자율주행이든 무선과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고의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20년 동안 묻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